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제타큐브 조정현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기술 총괄도 맡고 있고 사업 총괄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탈중앙화 스토리지 전문 기업이라고 표방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한 30년 이상 개발만 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3년여 전부터 이렇게 그 기존의 제조 아이템을 하다가 이제 이 탈중앙화 스토리지를 알게 돼서 이제 3년 이상 이제 집중해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구 개발하던 결과로 이제 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사업이자 솔루션을 개발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그 결과물이 여기 그 DMC 대시양 그 12층에 이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고 하는 기회를 좀 얻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 상암 DMC 저기 그 고양 DMC 대시양 이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고 운영하게 된 어떤 그 모티브가 된 우리 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영업과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 공급자들 간에 이제 그런 만남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영업 본부로 강북 본부, 그러니까 SM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그 머천다이저라고 그래서 강북 본부를 만들게 됐고 거기 처음으로 이제 1호 본부죠. 거기에 이제 본부장님 이현 본부장님 모시고 한번 오늘 이제 모임에 대한 취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박수로 좀 맞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북지점을 맡은 이현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식사업센터라는 걸 저는 이제 개발도 하고 분양도 같이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좋은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이제 분산형 데이터 센터하고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희가 이제 조정현 대표한테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12층에 이제 시작으로 저희가 이 지점 말고도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그거에 참여하시는 첫 이제 만남이 되는 거라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자주 마주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모시고 싶은 분은요. 저희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4호 데이터 센터예요. 벌써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최초로 사실 이 나노 데이터 센터라는 걸 이제 설치한 게 광주였거든요. 그래서 온세미디어라고 하는 그 방송 지금 현재 여기 방송 시스템 다 해주신 그 회사인데 거기 그 이상명 대표님 모시고 한번 좀 먼저 이제 선배님이시거든요. 최초로 하신 나노 데이터 센터 최초로 하신 대표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명입니다. 네, 1호로 나노 데이터 센터 1호를 하고 있는 온세미디어 이상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컨텐츠 제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그리고 영상 제작, 뭐 연출, 기획,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일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연치 않게 이제 사실은 저희 조정현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된 계기가 저희도 이제 영상이라는 걸 제작하다 보면 저장 공간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데이터를 지워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점도 좀 사실 마련을 하고 또 이 파일코인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돼가지고 저희 공간에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주로 이제 관공서 쪽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이며 뭐 콘텐츠 제작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고요. 뭐 이렇게 저희 연역들 뭐 하고 있는 일들 아마 보시는 일들도 꽤 있으실 거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현재 하고 있는 회사여서요. 저희들이 어쨌든 제타큐브와 만나서 파일코인에 가시면 이제 SP라고 해서 데이터 공간을 저장하는 일을 프로바이더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아주 작은 공간에 저희도 지금 나노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지금 구축을 해서
저희 사무실 한켠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씀하신 8월 달부터 저희가 설치 시작하고 10월 달부터 10월 초부터 실링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실링 중에 있고 아마 이제 이달 말부터 이제 온보딩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보관 저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라는 게 뭐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한없이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는 시대에 데이터가 돈이 될 것이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확장이 될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현재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저희 사업이 사실 메인 사업 현재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메인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어떤 비전들을 지금 현재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조 대표님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고 파일콘이나 이 나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이 저장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도 하고 SSD에 저장도 하고 USB에도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지구상에 어찌됐건 그 가장 많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시게이트라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기 이제 엑스배너도 여기 시게이트라는 브랜드인데 저희 제품의 이제 메인이 돼요. 그래서 그 시게이트 쪽에서도 저희 지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잠깐 이제 시게이트 코볼트 제품 소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게이트 한국지사에서 그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여기 보이는 저희 코볼트 스토리지는 저희가 그 포유 사이즈의 그 아마 데이터셋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고밀도 스토리지라고 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이번에 그 제타큐브에서 그 나노 DC라고 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스토리지를 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기술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따가 12층 가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아주 작은 공간에 그 사실 2000테라라고 그러는 거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PC가 뭐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 쓰고 그러시는데 그 한 2000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용량을 집적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그 대단한 솔루션 회사고요. 앞으로도 아마 시게이트가 리드할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강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다른 이제 저희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신 분들 소개 조금 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제부터 좀 그 이 나노 데이터 센터라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기술 사업이고 일반인들이 조금 그냥 접근하면 참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가진 거부감이나 또 사실 이게 또 암호화폐라는 그 크립토 커런시하고 결합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무리 일으킨 사람들이 되게 뭐 건도영 씨나 이런 게 많아서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선입견을 한번 조금 내려놓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분명히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떤 주류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뭐 꼭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하는 사업 아이템은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사업 제안하려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저기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이 이제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데이터 센터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데이터 센터는. 근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포커스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사실 아주 오래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9학번인데요. 이제 89년도 겨울방학 때부터 프리랜서 생활을 해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은 하드웨어 쪽 제어계측 전공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보공학 했는데 원래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강한 하드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이상 동안 저는 취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냥 계속 IT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그런 1세대 아주 1세대 벤처 1세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부할 수 있는 건 거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IT 트렌드는 거의 제가 다 경험하고 제가 다 손을 대고 직접 개발하고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요. 사실 저희 회사 그 제타큐브는 2022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 본 회사는 제조 회사입니다. 제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이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해서 이제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파일코인 그리고 탈중앙화 스토리지 IPFS는 2021년 1월부터 제가 어떤 핸들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전국의 데이터 센터 3-4개를 이렇게 구축하면서 많은 경험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도 이제 해외 사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이 일이 사실 미국에서 다 개발한 거거든요. 코어는요. 그래서 그 미국 그 프로토콜 랩스와 파일코인 파운데이션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요. 지금 제타큐브는 순전히 탈중앙화 스토리지 사업에 집중한 솔루션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보여드릴 나노 데이터 센터도 그 중에 하나, 맨 왼쪽에 있는 이 박스같이 생긴 요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뭐 100테라, 200테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1기가급 이상의 통신망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100테라, 뭐 200테라를 1기가로 옮기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만든 건 또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서 안에 100테라 저장해 놓고 들고 가서 그쪽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결해서 40기가로 전송하는 그런 이제 인피니티 나스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파일코인 네트워크 망하고 연결돼서 무제한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세턴이라고 그러는 이제 검색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걸 시작하면서 탈중앙화 스토리지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까지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 그리고 실용 신안 등을 계속 해오면서 어떤 지식산업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특화되게 하려고 프로텍션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일에 또 많은 이제 조력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기술적인 얘기들인데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바뀐 거를 이제 우리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많이 바뀐 것도 많이 느끼시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갑자기 칼라 TV가 나와서 막 바뀐 걸 느끼기도 하고 뭐 안 보던 게 보여서 깜짝 놀래고 하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요즘에 얘기가 많지만 사실 거기에서 이제
특히 오픈 AI나 이런데 아니고 일반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드릴 이 탈중앙화 스토리지 방식의 데이터 저장도 2014년에 나온 겁니다. 2014년에 발명돼서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이제 10년이 돼 가잖아요.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될 바로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 시점에 이제 사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쓰려고 그러면 자기 노트북이나 PC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IPFS가 주장하는 방법은 피어투피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여기 서버가 있죠. 여기는 서버가 없어요. 서버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서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한 네트워크가 곧 서버인 게 IPFS입니다.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블록체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반이고 블록체인끼리 연결돼서 구성되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 이 방식을 거의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분산 처리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 되면 어떤 특정 회사가 이거는 지배할 수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검열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어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나쁜 얘기를 하면은 바로 국가 간첩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검열부터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IPFS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은 웹 3.0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웹 2.0이라는 게 뭐냐? 웹이라는 게 PC를 이제 그동안에는 옛날에 하이텔 단말기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글씨로만 통신하던. 그러다 갑자기 그림도 나오는 시대가 이제 되게 만든 게, 이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모질라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 1.0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읽어드리기만 하는 거고요. 웹 2.0이 가면서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 이런 데에서 자기도 이제 쇼핑몰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데이터를 올리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 웹 3.0이 되면서 어떤 중앙 집중적인 웹 세상을 바꿔서 모든 그 객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중개자 없는 탈중앙화 방식을 쓰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웹 3.0 세상이고, 거기에 바로 IPFS와 파일코인이 지금 현재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신망이 발전해서 사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통신망을 끊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세상은 라우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거쳐가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도 이 탈중앙화 방식을 쓰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카피돼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핵전쟁이 나서 모든 데이터가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탈중앙 IPFS가 행성 간의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인터플래너터리 파일 시스템.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 프로토콜 랩스가 우주 정거장에도 지금 IPFS를 전송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걸 이미 시험해서 그 마스코트를 그 인공위성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해도 데이터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공위성들끼리 연결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 IPFS 기반의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용화 안 돼 있다고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요. 사실상 싸고 좋으면 대기업들이 먼저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들, 지금 이거는 한 2년 전 자료고요. 넷플릭스,
이미 다 쓰고 있고요. 아마존, 구글도 사실상 IPFS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IPFS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미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바로 4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무슨 TV, 전기, 컴퓨터, PC 초기 사업이었다면 정보화 사업의 끝판왕이 바로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 모든 것들이 지금 제 휴대폰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 그 다음에 LG 같은 중계기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통합돼서 관리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된 망에 우리 장비 또는 어떤 서비스를 넣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초연결돼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한 자리만 차지하면 돈을 벌게 되는 게 4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처럼 막 땅을 파고 열심히 뭐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감독해서 뭐 어떤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 사업이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그냥 초연결된 시대에 자기 솔루션이나 장비나 어떤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것을 유지시킴으로써 돈을 자동화시켜서 버는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사업인데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 이걸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인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살이 쪄가지고 옛날에는 좀 저렇게 샤프하게 2014년 때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스탠퍼드 있으면서 이 IPFS라는 걸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후안 베넷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IPFS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쿠팡, 마켓컬리 이런 데 투자한 세카야 캐피탈이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후안 베넷은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2014년 때도 굉장히 붐업을 했던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여기에 도입해서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 사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을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그때 2017년에 세계 최대의 ICO 암호화폐를 상장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파일코인이고요.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의 성공한 ICO 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드릴 가장 중요한 수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팩트가 바로 여기 파일코인이라는 토큰 암호화폐에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면서 붐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파일코인은 이 저장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축통화이자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코빗, 업비트, 그다음에 코인원에 상장돼 있고요. 해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유수에, OKX 모든 거래소에 상장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유통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13,000원대 오늘 기준으로 13,000원대 가격을 기록하면서 항상 상위 10위 안에 거래량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즉시 이것을 팔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자 기축통화입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이게 시작된 게 2020년 말이었는데요. 이게 메인넷이 그때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하던 사람들이 테란노 쪽에서 많이 이 파일코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를 이용해서 많이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장비 하나 구축하는데 수십억씩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수십억을 내서 투자하면서 이걸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면서 중국이 주도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떤 부조리가 나타나고 이게 돈이 되니까 그땐 20만 원 이상 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 많이 만들었는데 원 취지는 이겁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한다고 했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뛰어들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걸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면 누구도 이거를 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보상 체계로 주는 게 바로 파일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은 보상을 주고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저장했다고 보상을 주고 또 검색이 되면 검색한다고 보상을 주면서 보상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먼저 파일코인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면은 많은 보상이 파일코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완료되어서 자기가 장비를 구축해 놓고 지금 시게이트에서 오셨지만 하드디스크를 섹터를 막 만들어서 요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이면 증명이라는 거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게 15%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거기에 데이터를 끌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유튜브처럼 히트하게 되면 또 보상이 70%가 들어옵니다. 이런 보상들 쉽게 말해서 장비를 구성해 놓고 유지를 계속하면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구성해 놓고 유지하면 자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전기만 들어가서 그 GPU가 돌아서 채굴이 되면 되는 것 같이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보상을 주기 위한 체제만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페널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페널티 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을 태워버립니다. 소각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이걸 할 수 있고 자기 장비를 운영하다가 나 이제 안 할래 하고 거기에 고객의 그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도망가 버리면 닫아버리고 그러면 이게 유지 안 돼서 시스템의 건전성이나 모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안 베넷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 사업을 하려면 파일코인을 사서 장비에 넣어야 됩니다. 그걸 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그 섹터 저장소의 크기에 비례하게 담보를 집어넣고 갖고 있다가 매일 24시간마다 체크가 들어옵니다. 체크가 들어와서 지금 섹터가 안 읽혀져. 그럼 폴트 뭐 통신이 안 돼. 폴트에서 그 감점을 주게 되면 그만큼 갖고 있던 저장소 양이 줄어들게 되고 24시간 내에 그걸 복구를 해내지 못하면 갖고 있던 그 담보를 태워버립니다. 실제로 태웁니다. 30분마다. 그 다 타고 나면은 빚만 남습니다. 빚만. 그래서 그야말로 시스템이 유지 안 되면 피가 마르는 거죠. 막 그냥 계속 30분 단위로 막 그냥 그 담보가 타게 되니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쩔쩔매고 이거를 운영하고 유지하려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담보를 다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파일코인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활성화되면. 왜냐하면 다 담보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담보로 들어갔던 코인 중에 뭐 1년에 한 8천만 개 이상씩 막 소각하고 있거든요. 자꾸 없어지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일코인이 활성화되고 IPFS가 활성화되면 파일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와중에 이 프로토콜 랩스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데이터 온보딩이라는 건데요.
실제 대용량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하게 되면요 10배로 보상을 줍니다. 10배.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냥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요 막 암호화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초연결 시대의 온체인, 그 블록체인에 자기 섹터를 올려놓으면 받는 보상만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세계적인 그 크립토 윈터가 오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수익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영비도 그렇고 점점 이 보상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상을 해낸 게 실제 데이터를 넣게 되면 10배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사실 22년도 말에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그때쯤 활성화돼서 그때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다 누구나 뛰어들면 10배 보상 받아가지고 그러면 많은 파일 코인을 받아서 시장에 팔거나 갖고 있으면 갑부가 될 텐데 그럼 이거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이 구조가 조건이 탈중앙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 저장할 때 전 세계 10군데에다 저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10개의 노드를 만들어 놓고 10개를 이렇게 카피해서 넣는다고 해서 데이터 저장이 안 됩니다. 한 나라는 3개 도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3개로 떨어져야 되고요. 한 대륙에 4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0군데의 SP들끼리 협력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만이 데이터 온보딩이 되고 10배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었는데요. 장비를 굉장히 그 초고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호화 시켜서 올리는 장비에 최대 40배까지 성능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40대 설치할 거 한 대에 설치하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비를 줄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번 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 가정집엔 할 수 없고 뭐 사무실 할 수 없고 이런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적은 전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그 안에 UPS를 내장하고 배터리를 내장해서 한 대에서 다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도 적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19kW 정도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조달하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뒤에 다 나오는데 일반인들도 휴대폰 만지듯이 만지면서 서버 상태를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이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걸 진행하면 이 SP라고 그러는데 이 스토리지 공급자들이 그 교육을 2박 3일 교육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온보딩, 아까 얘기한 데이터 온보딩 지원을 저희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저희가 일소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담보가 거기 많이 들어가는데 직접 사서 넣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그 담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SP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누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막 그 엔지니어 10명 뭐 각 분야마다 다 뽑고 막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눌러주시면 돌아갑니다. 저렇게 한 대 렉에 왼쪽에는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오른쪽에 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구성은 일반적인 렉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들어간 서버들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특화된 구성을 통해서 기존에 한 10대 렉에다가 장착해야 되는 기능들을 한 대에서 다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그 아까 인터뷰도 하셨는데 코에지에서는 100기가짜리 스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고속통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게이트 솔루션을 통해서 한 대 장비가 2000테라입니다. 그래서 2페타. 그래서 이게 10대 있으면 20페타. 그러니까 이게 렉이 48유니까
10대까지는 로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40페타면 4만 테라고요. 온보딩하면 400페타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가 지금 92페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한 대로도 세계 1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 시스템을 다 유지하게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터치 스크린으로 보시면 다 이제 운영할 수 있고 태양광하고도 연동이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드렸기 때문에 조금씩 스킵하면서 넘어갈 건데요. 하여튼 그냥 간단한 예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 하려면 이렇게 많이 뭐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대로도 구성할 수 있게 했다는 거고, 사실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용어적으로 볼 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데이터 센터가 가진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스마트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설치된 건 이따가 12층 가시면 여기 고양 1호가 있으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전기를 적게 쓰게 되니까 우리가 토탈 해봤자 한 20kW 미만에서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력 비용도 적게 들고, 여기에 태양광까지 연결하고 하면 파일코인 그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저 그린 마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 대비 수십 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장비를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가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체로 예전에는 막 장비 구조도 너무 많이 많고 여러 종류라서 복잡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요놈하고 스토리지하고 이 아까 암호화하는 E라는 일개미입니다. 일개미하고 이 머리, 통신 장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력 공급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여기 우리 벤더사인 코어엣지에서 만든 100기가 스위치인데요. 사실상 이제 시스코나 다른 벤더들이 공급하는 스위치는 100기가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몇 억대인데요. 국산 장비로서 사실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고속의 기존의 시스템들은 10기가 쓰거든요. 그게 맥시멈인데 저희는 100기가로 높여서 대역폭을 늘리고 데이터를 많이 공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드 마이너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머리 역할하는 그런 장비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저희가 독점적으로 미국 회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국내에 보급할 수 있게 준비한 굉장히 초고성능 이제 실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옛날 3년 전 기준이면 한 40대가 이거 한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대가 물론 그때 거보단 가격은 더 높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집적을 많이 해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암호화에서 섹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 하는데 한 5시간씩 걸리는 작업을 24시간 계속하니까 이제 2페타, 2000테라를 한 번 다 실링하는데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대 있으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시게이트 게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코볼트라고 그러는, 이건 특징이 2000테라씩 들어가는데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그냥 내버려 두면 복구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궁금하실 건데, 그러면 과연 얼마 투자하고 얼마 버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노골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파일코인은 IPFS 파일코인은 모든 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장비 주소만 알면 이 사람이 얼마 벌고 있는지,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게 뭐냐면 브라우저로 이렇게 주소를 치면 여기 보시는 요 주소에 해당하는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노드가 지금 10페타입니다. 10페타인데
로우 파워라는 건 7페타, 7,000테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7,000테라 운영하고 있는 건데 10페타 됐는데 10페타 되면은 이게 30일 동안에 1455개 나온 겁니다. 보상이 한 달에 1455개. 그럼 1455개 곱하기 15,000원 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담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64,000개 들어가 있는 거죠. 코인이 64,000개 곱하기 15,000원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담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게 채굴 파워가 크면 클수록 요게 커지고요. 그 보상이. 그리고 대신에 담보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페타, 내가 10페타를 만들게 되면 얼마를 버느냐는 거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페타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가 뒤에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페타 구성하는데. 2억 2천만 원 들어가면 10페타가 됐을 때 1년에 18,000개 정도 나옵니다. 코인이. 18,000개 정도 나오면 2억 1,600만 원 정도 1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6년으로 왜 계산하냐면요. 이 사업은 피리어드 그 기간이 있는데요. 최장 연장하면 한 6년까지 1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가 바뀌겠죠. 6년 이후면. 하드웨어도 바뀌고 스펙도 바뀌어서 그때 됐을 때 뭔가 이제 바뀌었을 때를 상정해서 6년 하고 우리는 일단 6년 동안 유지보수 해드리고 감가상각 다 돼서 6년 이후에는 제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업은. 6년 동안 1차 하고 또 유지하는 사업이고 그때 64,000개의 담보가 들어가는데 담보 제공한 사람, 담보를 넣어준 사람한테 40% 줍니다. 수익에서. 이거는 뭐 40%가 크다 작다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프로토콜 랩스도 담보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수익의 40% 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수익은 한 10%까지 나오거든요, 언니. 근데 어찌됐건 40%가 빠지면 1,800개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 운영비 그리고 뭐 나머지 해서 1년간 수익이 7,776만 원이 되는 거죠. 이 2억 2천 투자해 가지고. 그리고 6년 하면은 4억 6,600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생각보다 조금 저조하다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지를 안 늘렸을 때 얘기고요. 2페타만 구성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하드만 늘리시면 됩니다. 계속 늘려가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늘리는 비용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작거든요. 한 1,500만 원 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20페타가 됐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한 달에 2,810개 나옵니다.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씩 편차는 있는데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담보는 13만 2천 개 들어가는데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기준으로 1년간 33,720개 받으실 수 있어서 12,000원 기준일 때 4억 400 나옵니다. 그래서 4페타 만들려면 3억 드는데요. 약간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그러면 3억 정도 투자하고 이렇게 1년에 연간 보상을 한 4억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공제분 담보를 빌려서 했다 하더라도 1년 기준에 1억 6,900이고 6년간 해서 10억 정도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저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계속 늘려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코인 가격은 이제 12,000 지금 이미 12,000 넘어갔으니까 뭐 12만 원도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30페타가 되면 어떻게 되냐? 4,348개가 한 달에 나오는데 그냥 이거만 말씀드리면 6억 3,300, 그 4억 4천 정도 드는데 6억 3,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에 그 담보를 빌려 받았을 때 경우에 순이익이 한
2억 6,600 정도 나오고 6년간에는 15억 정도 그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상 그 검색 이런 건 다 빠진 겁니다. 아직 많이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이제 많이 좀 더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70%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더 다른 쪽에서 많이 생길 거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운영하느냐 문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시게이트 계시지만 시게이트한테 하드디스크만 계속 사면 됩니다. 그럼 뭐 이거 되는 그런 사업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늘려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0페타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12,013억 9,600 정도 나와서 6억 6천 투자하고 6년간에는 34억 원 정도 나오는 그 40% 주고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좀 보시면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 안 가고 약간 오히려 의심이 가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종의 저희는 이제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상품을 올립니다. 이제 사이트에 올려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부천, 그다음에 광주, 고향에 이렇게 이미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완료된 내용들에 대한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nanodc.info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신규 상품이 이제 있어요. 고향에 이제 신규 상품을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사업 예정지도 보여드리고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요 보여드리고 거기 필요한 금액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단독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장비 그 스토리지나 단위 장비대로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운영이나 수익 관련된 것들은 앱으로 휴대폰으로 지금 실제 장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받을 수익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내용, 구매한 장비들, 운영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장비 돌아가는 것들을 투명하게 저희가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 배분 같은 경우도 그냥 즉시 그날 그냥 계속 이제 받으실 수 있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인사드린 온세미디어 쪽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주세요. 온세미디어는 원래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옆에 샵인샵 개념으로 사실 뭐 대표님 쓰시던 방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3평만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렉을 넣고 장비 설치만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 센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뭐 하루 안에도 가능하고요, 이틀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나면 아까 보신 대로 저 지금 제 휴대폰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재밌게 이렇게 실제 저희가 투자한 장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장비 소리도 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쪽 서울 사무실 쪽에다 설치했던 나노 데이터 센터고요. 요거는 이제 부천 옥길동에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3개씩 왜 저희가 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나라에는 3개 도시만 온보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묶어서 우리끼리 일단 3개 하고 해외에 하나만 찾으면 4개 가지고 온보딩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룰이요. 그러니까 온보딩 하기 쉽게 만들려고 저희가 3개씩 상품을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사실 이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다 한 이유가 여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깥쪽 세미나 룸하고 컨퍼런스 룸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캐스파라고 그러는 프로토콜 랩스가 진행하는 정규 교육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다 프로토콜 랩스 지원받아서 공식적으로 할 거고요. 그럼 뭘 하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알면 재밌고 되게 쉽고 좋은 사업인데 알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이게 뭐 학원도 없고 그래서 아예 여기 가까운 호텔을 잡아놓고 2박 3일 코스로 부트 캠프라고 그러고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2번이나 받아봤고 홍콩에서도 제가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2박 3일 동안 재밌게 같이 지내면서 푹 빠져서 이 탈중앙화 스토리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도 갖고 하실 수 있게 2박 3일 코스로 이걸 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번에 그 홍콩에 그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걸 또 상의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담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담보를 빌려주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테이킹은 엄밀하게 따져서 지금 다른 데서 막 스테이킹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금감원에서 그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정식적으로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허가를 받아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그 자동화된 스테이킹 풀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곧 오픈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스테이킹 풀에서 나온 담보를 가지고 우리 나노디시 그 SP들한테 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더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소굿이라고 지금 우리 온세미디어하고 같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파일코인 그 생태계가 굉장히 탈중앙화 스토리 재밌는데 그 재미는 빠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 버는데 집중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블레임도 많이 하고 막 음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유튜브 보면요 거짓 정보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일소해서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재밌게 계속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를 하려고 저희가 필소굿이라고 저희가 이제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걸쳐서 개발하고 한 것들을 이제 그 녹여서 이렇게 솔루션을 준비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인 건 분명한데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진 어떤 역량 내지는 목표 내지는 기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SP가 되고 누구나 쉽게 좀 참여해서 고수익을 얻고 투명하게 내가 투자하고 내가 산 장비들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다 보면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좀 어나운스를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제가 저 4월 5일부터는 홍콩 가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저희 이걸 발표하는 강사로 지금 초빙 받아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고 또 그것도 이제 언론 보도도 할 거고 돌아와서 4월 17일부터 그 코엑스에서 월드 IT 쇼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최대 IT 쇼인데 뭐 파일코인으로는 우리 최초로 저희가 정식 그 참여를 해서 부스를 크게 해가지고 그때 프로토콜 랩스에도 사람이 와요. 그 저기 미국에서도 그래서 프로모션 할 때 그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공개형으로 17일, 18일 할 건지 17, 18, 19 할 건지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전시에 참여하고 여기 와서 외국인들도 강의하고 우리도 강의하고 하면서 좀 더 퍼블릭한 분위기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그때도 한 번 더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뭐 당장에 이 사업이 뭐 그렇게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니까 또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관심 가지셨다가 정말 기회가 되면 4차 산업에 좀 일찍 참여해서 좀 부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요거 이제 다 끝났고 우리가 저기 12층에 12층 3호거든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 장비를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또 소정의 이렇게 상품 그 기념품도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받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 받고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저기 블록체인 중에 그 메인넷을 갖고 있는 예. 그 코인들은 보면 그 메인넷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뭐 델리게이션이나 아니면 그
그 스테이킹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이자라고 이제 내 코인을 묶어놓고 그만큼 수익을 받는 시스템들이 다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거랑 얘랑 어떤 이제 수익률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장비를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꾸로 뭐 파일 코인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파일 코인 자체를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해서 그 메인넷 생태계 안에서 스테이킹 같은 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고 예, 예.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이게 예. 궁금해서. 일단 파일코인은요. 파일코인은 SP 기반, 저 스토리지 제공자 기반의 그 리워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이랄 거는 그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20페타를 노드를 만들었다 하면 그 20페타에 해당하는 리워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메인넷에 어떤 민팅이나 어떤 다른 어떤 마이닝이나 기반을 통해서 수익률을 기본 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스테이킹을 해서 받는 구조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각각의 SP 노드에서 나오는 수익이 바로 그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나 해외에서 하는 것도 그 노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민 계정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걷어놨다가 담보를 거기다 빌려주고 그 수익에서 나눠 갔는데요. 그 수익이 각각의 그 서비스 제공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까 설명드린 게 수익 나온 거 40%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담보 제공자요. 그 수익이 바로 스테이커들이 가져가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0% 가져가면 10% 수익 정도 되고 API가요. 그리고 근데 일반적인 스테이킹 API는 5% 정도입니다. 5%.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그거 없이 지금 스테이킹이라고 막 엉터리로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넣은 거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SP들이 운영하는 노드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공개하고 그걸 다 모아서 거기에 자기가 기여한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런 구조를 저희도 하고 있고 이제 그 해외의 그 대형 업체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제타 큐브가 노드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제타 큐브의 스테이킹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노드는 아니고요. 예. 노드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각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예. 코인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당되는 코인을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하드웨어를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걸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이제 그걸 운용을 해야지 그 노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 조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 노드를 못 하고 이제 그 노드에 투자라는 스테이킹을 걸, 하는 예.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랑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저희는 그 노드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장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코인을 갖고 있고라는 부분은 담보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드웨어는 굉장히 미니마이즈해서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공간도 되게 줄여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최소의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고 전력도 적게 들고 그거를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메인에서 서포트해서 운영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다 노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커로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 스테이킹 투자만 한다면. 근데 저희 지금은 SP 쪽에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노드 운영자 얘기죠. 노드 운영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희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장비가 사용을 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고장이 나거나 뭐 이랬을 때 운영을 못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럴 때 그 코인이 소각이 된다고 했는데 예. 그 체크해서 그 제대로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면 예. 그 손해가 나는 부분들은 이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일단은요, 저희 계약 기준은 철저하게 SP들은 표면적인 관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심도 있는 하드웨어 내부 같은 건 못 하시니까 이제 기본적인 전력 유지나 온습도 유지 정도, 그리고 그 모니터링 아까 터치 스크린 체크만 하시고요. 그 장비가 망가지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랄지 뭐 그래픽 카드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무조건 24시간 안에 교체해 드리고 그 AS에서 다시 받아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소각이 되고요. 소각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교체 비용은 기본적으로 1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무상해 주고요. 1년 이후는 실비로 하는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나 리스크를 갖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교체 부분도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그 잉여 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급해 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하여튼 24시간 안에 폴트 나서 복구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그때 소각된 물량은 저희가 감당을 합니다. 뭐 서비스망은 갖춰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기존에 3년 동안 많이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뭐 더 갖춰가야죠. 뭐 제주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다녀봤으니까요. 저희는 장점이 그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뭐 전기 뭐 그러니까 인하우스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 대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어디 업체 불러가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할 일이 못 됩니다. 너무 많은 요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예? 출금. 예. 이게 출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월렛에 그 수익은 자기 월렛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SP가 되면 자기 월렛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드에 있거든요. 그 노드의 월렛의 주인은 그 SP입니다. SP고 그냥 그 출금할 때 그 수수료 제하고 이렇게 뭐 담보 제공한 사람들 보내는 그 작업만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들으셨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그래서 원래 블록체인이 가진 가장 좋은 장점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누구도 그 계좌를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멀티시그라고 해서 이쪽과 이쪽의 사인이 같이 들어가야지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만 돼 있으면 제대로.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금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룰대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수료 수익률로 투자 대비 수익률로 보면 최소 30%에서 최대 한 하여튼 뭐 500~600%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노드 크기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서 근데 제가 여기 그 제안서에는 안 썼지만 약간 아주 접근이 쉽게 하는 걸 지금 그 기획을 해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드디스크 조금만 사고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2페타, 2000테라씩 사는데 부담이 되니까. 근데 사실상은 어느 정도 사서 준비를 해서 구성하는 게 수익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뭐 거의 한 1.5배 차이 납니다. 수익 차이는요. 그냥 뭐 한 2달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2달.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그 워커가 굉장히 고성능이라서 한 대가 거의 한
테라 하루에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600테라잖아요. 그러니까 1페타 하면은 뭐 2달도 안 걸리는데, 근데 여러 대 넣으면 뭐 10일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해보시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팍팍 올라가니까, 거기다 온보딩하면 10배씩 올라가니까, 그럼 담보 들어가야지. 뭐 거기 또 데이터 넣는 건, 저희가 데이터는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지금 온세미디어 같이 이렇게 미디어를 다루는 데 것들 데이터도 온보딩하고, 세계적으로 퍼블릭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뭐 이 인간 게놈 지도, 뭐 전 세계 웹 그 압축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걸 다운받아서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많아요. 온보딩 쪽이. 그래서 이거 온보딩이 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걸 하려면 데이터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좀 어려워서 뺐는데요. 이거를 아무나 올릴 수 없게 하려고 노탈이라는 공증인이 전 세계 한 40몇 명 뽑혀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오케이 되면은 4명의 공증인이 사인해야지 올릴 권한으로 데이터 캡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걸 막 팔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다 막아서 지금 그 V5 됐는데 저도 공증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저하고 한 명이 딱 2명이에요. 전 세계 한 40몇 명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진 어떤 역할이 있어서 온보딩이나 하는 것들은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렇게 3개씩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저희도 그리고 또 3개 되면 또 3개씩 묶고 해서 계속 온보딩 할 거거든요. 아직 감이 안 오실 건데요. 하여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고 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예. 이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세금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얘기고, 아직은 사실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증여세만 있어요. 증여세만. 지금은 가이드라인은.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것도 재화니까 증여할 때는 그 세금 발생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사업자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발생된 수익이 암호화폐로 받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사실상. 그렇지만 매도하게 되면 수익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거는 이제 각각의 매도처에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게 그 트래블러 뭐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잡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장비를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 매입이 됩니다. 매입. 그래서 그걸 매입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세금 반환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매입 매출로 잡으시되,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재화로서의 어떤 환원을 하실 때는 어차피 거래소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한 거 안 나와요. 그냥 그 거래소에서 하시면 거래소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좀 까먹고 못했네요. 이 사업이 사실 그냥 코인만 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장 비용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하드 그럼 얼마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 이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경쟁적, 이게 뭐냐면 마켓이 딱 열려 있어서 우리가 영업을 안 해도 들어와요. 다 데이터가 막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건 영업이 필요 없는 사업.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 거에다 저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토리지에. 그렇게 해서 백업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우리가 우리 거 하는 거야. 뭐 비용을 우리한테 징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3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면 가격을 책정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테라당 1파일코인 얘기하는데, 파일코인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실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이드는 없어요. 아직 되게 싸요, 파일코인. 근데 싼데 아직은 불편해요. 왜냐? 전 세계에 많이 이게 퍼져 있어야 빨리빨리 여기저기서 땡겨가지고 빠른데, 아직은 25엑사바이트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80엑사바이트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그 파일코인 웹3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3년 보고 있어요. 3년 내에 80엑사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서비스하고 저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코인과 별도로 부가 사업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이제 그런 서비스 개발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할 거고요. 그럼 뭐 다른 또 있으십니까? 그 다른 건 또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이거 그 슬랙이랑 그 다음에 텔레그램 이런 거 오픈했으니까 찍어 놓으셨다가 저 QR 하시면 저희 내용 나오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명함도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12층 가시면 그 기념품 받아가시고 한번 구경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늦게까지요. 네.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카페, 식당, 편의점 하루 종일 매달려봐야 수익은 적고 고민되기만 합니다. 디핀 스토리지 파일 코인에 나노 DC를 연결만 하면 저장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기계가 돈 벌어주는 4차 산업 전환으로 무인 자동 수익 창출. 전국 총판 및 딜러 모집 중.